네, 143페이지 1번 원자의 에너지 준위 부분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자 1개에 전자 1개짜리 원자를 수소 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어 같은 경우는 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정해진 궤도만 돌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정해진 궤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위치에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수에 따라서 가지는 에너지 값이 다르다라고 했고, 이걸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에너지 양자화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보어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만, 이 한 궤도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그러는 경우에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려면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한다, 전이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낮은 궤도로부터 높은 궤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했었고, 반면에 높은 궤도로부터 낮은 궤도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기억번 보시면 수소 원전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전자와 원자핵 사이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서도 역시 끌어당기는 전기력인 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전기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1번에서 2번 낮은 곳에서 높은 궤도로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방출이라고 했으니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검은색 부분이 훨씬 많고요. 선이 밝은색 선이거든요. 이때 이 밝은색 선을 방출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선의 색깔이 검은색 선이거든요. 검은색 선은 흡수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 기체를 통과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전자가 일단 에너지를 흡수한 후에 이 전자가 안정해지기 위하여 낮은 궤도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에너지 간격만큼이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저온 기체를 거치면서 일부만 흡수하며 그 흡수된 에너지 값만 검정색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기억본 보시면 가는 백열 등에서 나온 빛을 저온 기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고온 기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와 나는 같은 기체 스펙트럼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선의 개수와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다면, 다시 말하면 선의 위치가 지금 모두 다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같은 기체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는 검정색 선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정색 선이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거든요. 불연속적이다 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수소기체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인 까닭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궤도마다 에너지 값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 같은 경우는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에너지의 값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불연속적인 값 차이, 그러니까 얘네가 궤도와 궤도 사이를 전이할 때 그 에너지 값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값 차이만큼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값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차이라서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없고 불연속적으로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도와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에서 1번에서 2번에서 3번 또는 4번으로 전자가 전이를 하고 있는데, 이때 흡수되는 에너지가 오른쪽 나의 스펙트럼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B, C 모두 다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B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 그 다음에 C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네요. 이때 빛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빛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HF라고 해서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나 어쨌든 E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진동수 대신에 파장을 대입할 수 있는데, 파장은
람다분의 C로 표현할 수 있어서 람다분의 HC로 바꿨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스펙트럼을 한번 보시면 나에서는 가에서 A와 빛을 표현한 스펙트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랑 B 중에 에너지는 누가 더 클 거냐면 B가 에너지가 더 큰 상황이거든. 근데 나에서 보시면 지금 흡수선이 두 개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억이 파장이 짧아. 그렇다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더 큰 빛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럼 A랑 B 중에 빛이 누가 더 큰 빛이냐면 기억이 B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얘가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에서 흡수하는 광자 한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빛 한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22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3번에서 2번 사이에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6, 2에서 마이너스 36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동수 같은 경우는 에너지랑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B랑 C랑 비교하면 B가 에너지가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거든. 따라서 B가 에너지가 더 크고 진동수도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진동수도 커집니다. 따라서 B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기억은 B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기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서 B랑 A 중에는 B에 해당한다라고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5번은 아주 선물 같은 문제의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 어디에도 선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백열 등에서 나온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햇빛의 스펙트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보시면 검은색 선이 띄엄띄엄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햇빛의 스펙트럼인데 어떤 기체를 통과했냐면 저온 기체를 통과했을 때의 스펙트럼이구나 라는 거 체크합시다. 기억번이요. 기억번 가는 연속 스펙트럼 이다. 딱 봐도 선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의 검은 선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대기에 흡수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나 같은 경우는 저온 기체를 통과했을 때 그 흡수된 빛만 검은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대기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대기는 뜨거운 기체가 아니라 저온 기체입니다. 그 저온 기체에서 빛의 일부가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나로부터 태양에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 원소마다 나타나는 선의 위치도 다르고 선의 개수도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떠한 원소들이 합쳐져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은 둘 다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그 에너지 차이가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A와 B에서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A랑 B 중에 B는 파장이 깁니다. 우리가 앞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B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B가 에너지가 작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수소 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서 전자가 궤도와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B랑 C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B랑 C랑 비교하시면 C가 파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B랑 C 중에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파장에서 의미하는 에너지의 값은 궤도와 궤도 사이를 움직일 때 나타나는 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가 파장이 더 짧아서 에너지가 더 크므로 에너지 준위 차이가 B가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아요.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역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나에서 PQ 선이 의미하는 건 가에서 A, B, 빛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거 먼저 체크하시는데요. P랑 Q 같은 경우는 A랑 B라고 표현을 했는데 A랑 B 중에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면 B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 먼저 체크합시다. 그러면 P랑 Q 중에는 파장은 누가 더 기냐면 Q가 파장이 더 긴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P가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P가 B에 해당하고 Q가 A에 해당하겠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P는 A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B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P가 Q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P가 상대적으로 파장이 더 작기 때문에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P가 에너지가 더 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전자가 양자수 3번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하겠대요. 3번에서 1번은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HF라고 표현을 했어. 무조건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3에서 1로 내려오는 요 사이의 간격은 1번 A랑 C 3번이랑 더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F1 더하기 F3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역시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쭉 읽다 보시면 전자가 양자수 1번에서 3번 사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번 차례로 봅시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N은 3번 상태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1번 양자수 바닥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1번은 틀려요. 2번 방출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은 2개가 관찰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1번에서 2번 사이, 2번에서 3번 사이,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 사이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흡수 또는 방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이요. 방출되는 빛의 최대 에너지는 13.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3.6이라는 숫자는 바닥 상태일 때고요. 무한대일 때가 우리가 에너지 상태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이 전체 에너지 차이가 13.6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사이는 13.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려요. 4번 보시면 전자가 전이할 때 1.89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1.89의 에너지 차이는 어디냐면 2번과 3번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1.89입니다.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는 1.89를 방출할 거고 2번에서 3번으로 올라갈 때는 1.89를 흡수하겠죠?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핵주위를 궤도 운동하는 전자는 1.89의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1.89라고 하는 건 2번과 3번의 에너지 차이였어. 그 궤도 지점에 그 양자수일 때의 에너지 값이 아닙니다. 1.89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 값이어서 5번 내용은 틀립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9번도 매우 간단한 선물 같은 문제. 가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 스펙트럼인데요.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체크합시다. 기억이요. 가는 전자의 궤도 전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궤도 전이에서 나타나는 건 선 스펙트럼입니다. 가 같은 경우는 그냥 백열등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복사된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나는 N은 이 상태로 전이할 때의 방출 되는 빛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단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스펙트럼 자체가 가시광선 영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발머 계열입니다.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건 어느 궤도에서든 2번 양자수까지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을 발머 계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스펙트럼 설명할 때 N은 2번 양자로 전이한다 이런 표현은 있거나 아니면 발머 계열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라고 했거든. 왜냐면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나로부터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가 전이할 때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선으로 표현된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디귿번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의 파장,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의 파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의 파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에너지 준위로 한번 표현해 볼까? 자, 맨 아래쪽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가 람다 1,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올 때가 람다 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3번에서 1번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람다 1 더하기 람다 2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HF라고 해서 진동수에는 비례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 때문에 진동수를 파장분의 빛의 속력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람다분의 HC,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는 값이거든요. 여기에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 같은 경우는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뭐 E1,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E2라고 표현을 한번 한다면 전체적으로 3번에서 1번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E1 더하기 E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때 각각 에너지 값을 우리가 파장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에너지 값은 첫 번째 파장 대입하시면 되니까 람다 1분의 HC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는 람다 2분의 역시 HC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여러분들이 통분해 주시면 HC는 그대로 두시고 람다 1, 람다 2 곱하시고 람다 1 더하기 람다 2 이렇게 통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람다 값을 구하고자 하거든. 얘를 다시 쓰면 람다분의 H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린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HC랑 HC 약분시켜 주시고 람다를 구하려면 이 람다분의 1을 역수 취해 주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3번에서 1번까지 내려오는데 이때 파장은 람다 1 더하기 람다 2에다가 두 개를 곱한 값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갑니다. 역시 에너지 준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방출되는 빛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각 뭐 에너지나 진동수가 표현된 게 아니라 파장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B, C 세 개의 빛이 오른쪽에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파장이 가장 긴 빛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A, B, C 중에 어떤 빛인지 확인하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동수에는 비례한다 했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에너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A가 파장이 가장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C가 에너지가 가장 작고 따라서 파장이 가장 길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장을 우리가 파장 A, 파장 B, 그 다음에 파장 C를 비교하시면 C가 파장이 길고 A가 파장이 가장 짧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스펙트럼 보시면 세 개의 선 중에 기억이 파장이 가장 길거든요.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반대로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C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나에서 기억은 A 아니고 C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B보다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근데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한다라고 했으므로 진동수는 A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4번에서 3번으로 전이한다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에서 각각 방출하는 진동수를 FA, FB, FC라고 표현을 한다면 4번에서 3번으로 전이할 땐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잖아. 그래서 FB에서 FC를 빼는 게 맞아. 그러나 파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빼시면 안 되고 역수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람다 B분의 1 빼기 람다 C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진동수라면 FB 빼기 FC 이렇게 하면 되지만 파장은 역수 취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전자가 A와 B 사이, B와 C 사이를 전이할 건데요. 전이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전이할 때 높은 궤도로 전이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A와 B 사이, B와 C 사이는 각각 한 칸 차이예요. 왜냐하면 양자수의 차가 각각 1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A와 B, C는 한 칸 한 칸 한 칸 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E2가 E1보다 더 크대요. 그렇다는 건 B와 C 사이가
번호가 더 낮아요.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에서 1번과 2번 사이가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줄어든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B와 C 사이가 낮고 A와 B 사이가 더 위쪽에 존재해야 하는데 B가 중간 번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 B, C의 숫자상 이 양자수의 순서를 찾아주시는데요. A가 가장 높게 있어야 되고요. C가 가장 낮게 있어야 되고 B가 가운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C에서 B로 한 칸 올라가고 B에서 A로 한 칸 올라가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A와 B 사이가 2, 1, 그 다음에 B와 C 사이가 2, 2라고 체크합시다. 기억번이요. B가 A보다 큰 양자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가장 높은 준위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번은 틀립니다. 니은번 보시면 전자가 양자수 A인 궤도에서 양자수 C로 전이한다 라고 했는데요. 양자수 A에서 C로 전이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전이 과정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요. 에너지가 나가 더 크다 했어. 근데 우리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가가 파장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은 자외선 영역이랑 가시광선 영역이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A와 B는 자외선 영역 중에서도 파장이 긴 두 빛이고요. 그 다음에 C는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도 파장이 긴 빛이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랑 가시광선이랑 비교했을 때 가시광선이 파장이 더 긴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A랑 B 중에는 파장이 A가 더 짧고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라이먼 계열 맞죠? 왜냐면 자외선 영역 자체를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 적외선은 파셴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니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전자의 에너지가 B까지 갔을 때랑 C까지 갔을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외선 영역 자체는 몇 번까지 전이를 한 경우냐면 1번 양자수까지 전이를 한 경우야. 반면에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2번 양자수까지 전이를 한 경우거든요. 1번 에너지 준위와 2번 에너지 준위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전자가 전이함에 따라 에너지 준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먼저 에너지의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B가 가장 작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반면에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는 거 이 공식 늘상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오른쪽 스펙트럼에서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가장 긴 빛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한다라는 소리고요. 왼쪽 에너지 준위에서는 에너지가 B가 가장 작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파장이 A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오른쪽 스펙트럼에서 A의 파장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인 파장 B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는 C가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 C에서가 A에서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일단 가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가 에너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C의 에너지는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를 더하면 C의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너지 같은 경우는 람다분의 HC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얘를 바꿔서 쓰면 람다 C분의 HC 그 다음에 A건 람다 A분의 HC 그 다음에 B건 람다 B분의 HC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따라서 HC를 모두 다 약분시키고 나면 람다 C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A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이 파장은 절대 그냥 이런 숫자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역수를 취해서 더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진동수를 쓰시면 돼요. 진동수는 C가 가지는 진동수가 A와 B의 진동수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동수는 에너지에 비례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파장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로 계산해줘야 한다는 거 체크하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에 15번이에요. 15번 보시면 역시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그 에너지의 차이가 오른쪽 스펙트럼에서 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P가 5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P랑 Q랑 비교하시면 P가 파장이 더 짧거든요. 파장이 짧으면 반대로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가 5에서 2번 사이라면 Q는 그 다음이니까 4번에서 2번 에너지가 그 다음 작은 애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P랑 Q랑 비교했을 때 P가 에너지가 Q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파장이 Q가 더 길어. 그래서 Q가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디귿번이요. Q는 전자가 4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라고 했는데요. 아까 P가 5에서 2번으로 전이했을 때라고 했어. 근데 Q는 그 다음 에너지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는 4번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 맞습니다. 얘 자체가 발머 계열이라서 2번으로 전이했을 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ABC에 파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파장이냐면 전자가 2번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된 빛의 파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B가 몇 번에서 2번으로 전이를 했냐면 4번에서 2번으로 전이한 경우래요. 근데 A를 봐봐. A는 B보다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다는 건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B가 4번에서 2번이니까 그보다 에너지가 작으려면 A는 3번에서 2번이겠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C는 B보다 더 에너지가 큰 값이에요. 왜냐면 파장이 짧잖아. 그렇다는 건 5에서 2번 또는 6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보시면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한다 했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가 파장이 더 짧아요. 따라서 C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C가 더 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전자가 A 같은 경우는 B보다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궤도 1번, 궤도 2번에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핵부터 1번 궤도, 2번 궤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1번 궤도까지의 거리는 R만큼, 2번 궤도의 거리는 4R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궤도에서의 전기력의 크기가 나타나 있고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1번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420, 그 다음에 2번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20 확인합니다. 자, 먼저 전기력의 크기를 볼게요. 전기력은 왜 작용을 하냐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인 전기력 인력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궤도 2번까지 거리가 4배 차이 난다. 우리가 전기력은 뭐에 반비례한다고 했냐면 R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거리가 4배 차이가 났어. 그러면 전기력은 몇 배 차이 나야 돼? 그쵸, 16배 차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4배 멀어졌을 때 전기력의 크기가 F라고 했기 때문에 4배 가깝다면 전기력은 16배 커졌다라고 표현하셔야겠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적이다 맞는 표현. 그 다음에 기억에서 전기력의 크기인데요. 거리가 4배 가까워지면 전기력은 16배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디귿번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 2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이때 2번 에너지에서 1번 에너지 빼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제로 빼기 420 하셔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320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20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8번인데요. 18번은 에너지 준위 형태로 표현되지 않고 에너지 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거 1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2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 그 다음에 3번 궤도의 에너지 준위인데요. 이 궤도에서는 마치 2번, 3번 사이가 에너지 차이가 더 커 보이지만 무조건 1번, 2번 사이가 에너지가 가장 차이가 크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 생각해 줍시다. 자, 그래서 PQR 같은 경우는 3번에서 1번, 2번에서 1번, 3번에서 2번
2번으로 내려오는 에너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먼저 에너지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는 언제 가장 크냐면 P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사이가 더 크다 했으니까 그 다음이 Q고, 그 다음에 아래서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이때 에너지를 우리가 각각 E1, 그 다음에 얘를 E2, 얘를 E3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P 에너지 E1은 E2와 E3을 더한 값과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람다 1이랑 2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1과 2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가 P가 더 크거든.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짧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파장은 E가 더 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P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값과 같아요. 따라서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력을 해주시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P, 빛의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걸 우리가 F1이라고 한다면 파장 1분의 C를 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서 람다 3을 구하라고 했어요. 람다 3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에너지를 표현했었거든. 1의 에너지가 2와 3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걸 파장식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에너지는 HF, 그 다음에 람다분의 HC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각각 람다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람다 1분의 HC는 람다 2분의 HC 더하기 람다 3분의 HC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HC 모두 다 약분하시고 이거 람다 3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람다 3분의 1은 람다 1분의 1 빼기 람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통분해서 역수 취해주시면 람다 3은 람다 1, 람다 2 곱해주시고 람다 2 빼기 람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람다 3이에요. 자,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뭐 F1 빼기 F2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진동수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동수 같은 경우는 3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F1에서 F2를 빼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파장은 역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늘상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148쪽 1번입니다. 역시 에너지 준위에서 각각 전자의 전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파장을 파장 A, B, C, D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기억번 볼게요. D는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는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흡수한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A와 D의 파장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A와 D를 비교했을 때 A가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우리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했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야 파장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A랑 D랑 비교했을 때는 A가 파장이 더 긴 거 맞습니다. 이때 파장은 에너지를 흡수하던지 방출하던지 간에 그 사이의 에너지 간격으로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은 람다 C에 대하여 A, B를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 B, C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C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의 에너지에서 B의 에너지를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써주시면 A의 에너지에서 B의 에너지 뺀 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는 HF로 구할 수도 있는데 람다 들어간 식은 람다분의 HC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람다 파장이 들어간 공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람다 C분의 HC, 람다 A분의 HC, 그 다음에 람다 B분의 HC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럼 HC를 모두 다 약분하고 나시면 결국 람다 C분의 1은 람다 A분의 1 빼기 람다 B분의 1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식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전자의 전위에 따라서 에너지 PQR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양자수 2번과 3번 사이의 거리와 전기력이 기억 니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R과 Q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R이 Q보다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R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여러분들 진동수 같은 경우는 HF라서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동수는 에너지 차이가 2배여야 진동수도 2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비교해야 할 건 P와 Q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P는 얘와 얘 사이 요만큼이고요.
Q는 요만큼의 차이인데 P와 Q를 비교했을 때 Q가 2배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 그대로 숫자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숫자를 뺀 값이 절대 2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2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수도 2배가 아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 얘네는 전기력이거든요. 전기력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이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전기력 같은 경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량의 곱과 K는 그냥 떼고 어차피 원자, 핵이란 전자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두 개 전하량의 곱은 빼고 우리가 거리의 제곱으로만 한번 표현해보면 4R 같은 경우는 제곱하시면 16R제곱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3번까지는 9R이니까 81R 제곱분의 1이거든요. 근데 디귿에서 구하라고 한 건 니은이 기억의 몇 배이냐를 구하래. 그러면 니은을 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81R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16R 제곱분의 1,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주시면 81R 제곱분의 16R 제곱이거든요. 그럼 R제곱, R제곱 약분하시고 나면 81분의 16배예요. 근데 4분의 9배라고 했거든요.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에너지 준위의 형태입니다. A 같은 경우는 높은 궤도로 가고 있어요. 에너지 흡수합니다. B는 낮은 궤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에너지 방출이고요. C도 D도 낮은 궤도로 내려오고 있어서 모두 다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 C, D에서 각각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당연히 구하라고 할 거니까 먼저 체크해보면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전체 큰 D만큼의 에너지에서 요만큼의 간격을 빼주시면 되는데 이 간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 에너지 값에서 B 에너지 값을 빼면 이 조그만 간격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C를 구하기 위해서는 D의 에너지에서 A에서 B 빛의 차이를 뺀 만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D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여기에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2.55만큼 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요거에서 요거 빼가지고 요거 더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A에서는 빛을 방출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A만 빛을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번은 틀렸어요. 니은번 보시면 빛의 파장을 B와 D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B랑 D 중에서는 B가 에너지가 더 작거든.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B가 파장이 더 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B에서가 D에서보다 길다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번 아까 구했어요. D에서 A 빼고 B를 더해 주셔야 되거든요. 2.5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이제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역시 에너지 준이랑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이랑 니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나에서 기억과 니은은 A, B, C, D를 나타낸 건데요. 얘들아 사실 A는 아니다. 왜냐면 나의 스펙트럼 자체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전자가 일단 높은 궤도에 올라갔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 차이가 선으로 나타나는 형태거든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높은 궤도로 올라가고 있어. 얘는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는 오른쪽 나 스펙트럼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 세 개의 선이 나타나 있는데 세 개의 선은 각각 B, C, 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 기억이 C라고 되어 있어요. C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중간이거든.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파장이 더 길어. 그럼 C에 비해 에너지가 작은 빛이겠죠. 따라서 니은은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이요.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때 에너지는 요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1.51에서 0.54를 뺀 값이거든요. 그 차이 값이지 그냥 1.51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진동수는 에너지가 클 때 함께 커집니다.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C가 B보다는 크다라는 게 맞네요.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은 D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D는 C보다 에너지가 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더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얘가 D예요. 반면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 파장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C보다 에너지가 작은 B다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 에너지 준위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